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뉴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게 미국의 금리 추이인데요. 요때 우리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자,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전 강의에 보면 왜 경제가 살아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려면 금리가 높으면 시민들이 대출을 많이 안 받겠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점차 낮으면 대출을 많이 받겠죠. 예전에는 대출 받으면 이자를 100만원씩 내야 됐는데 이제는 1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다들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물건도 많이 사고 하니까 물건 파는 사람 부자 되고 물건 파는 사람이 부자 되면 그 사람이 또 많이 쓰니까 또 또 물건 파는 사람이 부자 되고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쭉쭉쭉쭉 내려서 0.025%까지 내렸어요. 이거를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2015년까지 쭉 계속 요 정도 낮은 금리로 해오다가 이제 경제가 좀 살만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요거 다 설명드린 건데 이것들이 가격에 반영돼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물건 가격들이 다 올라가지고 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한정 오르게 놔둘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이렇게 그래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충분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치솟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부터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18년에도 이렇게 금리를 올렸었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금리를 19년에 3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인상 안 하고 동결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신호가 나타나니까 동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대출을 졸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를 한 달에 200만원씩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월급을 300만원 받아요. 그 중에서 생활비로, 이거는 필수 생활비입니다. 3인 가족이에요. 3인 가족. 필수 생활비로 100만원을 써야 돼요. 무조건. 이걸 안 쓰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옷 못 입어서 추워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자로 200만원을 냅니다. 자, 완전 빠듯하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자를 근거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밥 조금만 더 먹으면 이자 못 내요. 그래가지고 밥도 좀 더 먹고 싶어도 그냥 정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자 200만원 내던 거를 250만원 내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파산합니다. 빚 못 갚습니다. 파산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죠. 근데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같은 심리에 아파트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아파트 팔려도 졸라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해? 어쨌든 아파트도 못 팔고 이자도 못 내니까 이 사람은 파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파산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망하게 되고 개인도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기업들도 망하고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양적 완화, 이렇게 진짜 막 금리 다 내려가지고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줘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의 금리 올리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죠.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보니까 아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산을 해가지고 미국의 우리나라의 뭐 국민은행 같은 제1금융권인 리먼 브러더스라는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은행이 파산해버리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글로벌 경기를 안 좋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고요. 인하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은 옛날에도 지금 이 미국발 금융위기 있기 전에도 금리 인하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금리 지금처럼 올리다가, 이게 금리 올렸었죠? 금리 올리다가 그 경기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자, 미국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민감하게 금리를 동결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예요. 이상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동결한 겁니다. 동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축소하는 거를 9월 말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산 축소라는 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요거 강의하는 게 참 사실은 되게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인데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을 축소한다는 거는 뭐냐? 자, 먼저 채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증서를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받는데 그 확인서가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빌려줬으면 이거를 사채라고 하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회사한테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서를 받으면 이건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그리고 만약에 B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확인서를 받으면 이게 국채가 되는 거예요. 국채. 그러니까 그냥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입니다. 확인서고요.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내가 이거 2년 뒤에 돈 갚아줄게. 돈을 갚을 때 이자랑 같이 갚아줄게. 이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만약에 2년 또는 3년, 5년, 10년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증서입니다. 근데 이 이제 증서를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이 채권을 막 사가지고 채권을 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나라에 푸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돈을 풀고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자산을 축소한다고 하는 거죠. 이 채권을 사오는 잠깐만요. 자산을 축소 헷갈리네? 자산 축소. 이게 지금 채권을 사는 거죠? 사서 돈을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1번 금리를 내리고 2번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산 축소라는 게 뭐냐? 자산 축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경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아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렸죠? 그거와 똑같이 이제 채권을 팝니다.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한테 채권을 팔면 A가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샀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시장에서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거를 자산을 축소한다.
축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축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자산으로 보고 채권을 파니까 채권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산을 축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축소하는 거는 아까와 금리를 올리는 거와 똑같이 시장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을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도 동결했듯이 이 자산 축소하는 것도 그만하겠다. 9월 말에 종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리고 자산 축소도 9월 말 종료키로 했다. 어떻게 동결했냐? 정례 회의를 열어서 10일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는 거예요. 이거 만장일치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법적 의무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이만큼 동결해도 물가 안정된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거죠. 금리 더 안 올려도 아파트 가격 안 올라요. 그 말인 겁니다. 자, 연준은 지금 금리 조정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금리 조정을 당분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금융시장 전개, 금융시장도 아까 그 은행 파산한 것처럼 금융시장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 파산한 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물가도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거죠. 사람들도 대출 안 받아가지고 아파트 가격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거죠.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나 동결하고 내년에도 한 차례 이루어질 거로 전망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에도 안 올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연준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그러니까 취업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활동 성장이 지난해 4분기 이후로 둔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 가계 지출과 그 다음에 가게가 가게가 뭘 사먹는 겁니다. 밥 사먹고 옷 사고 이런 것들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밥도 조금만 먹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비싼 거 안 먹고 싼 거 먹고 옷도 많이 안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고정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면 대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하청업체가라고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 납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게 투자를 좀 안 하면 납품업체들이 돈을 못 법니다. 이 납품업체들한테 그 하는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거. 이 투자가 그런 투자도 있는데 또 사람을 많이 안 뽑을 수도 있죠. 사람을 뽑는데 투자를 안 하면 사람 안 뽑아서 취업률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동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자산 축소도 이제 9월 말에 종료한다. 이 말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8년에 채권들을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3월 달에 2008년 3월에 9천억이었던 연준이 보유 자산이 계속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4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거의 5배 증가했죠. 그거를 다시 5배까지 증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점점 이제 축소를 해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린 것처럼 보유자산을 축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축소한 것도 9월 되면 안 하겠다 했던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기사를 하나 읽어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기사를 가끔 읽어드릴 텐데 저희는 사실은 아주 경제에 대해서 좀 초보자들이 이렇게 보는 채널인데 좀 사실 경제 뉴스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